너무 맛있어. 반미. 안녕하세요. 베트남 읽어보기 방장입니다. 갑자기 이상한 영상부터 나와서 놀라셨을까봐 설명드립니다. 제가 부른 노래는 무시하시고요. 오늘의 주제가 반미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자료 영상부터 다 보고 이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정호 씨인데? 저분이 80세가 넘어. 프랑스가 점령했을 때 프랑스인들은 바게트를 먹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저기 있는 곡물로 만든 빵이 맞아요. 너무 채워넣은 게 반미예요. 베트남 쌀로 만든 바게트 빵이에요. 아주 좋아. 그래서 그런지 더 식감이 좀. 하나만 싫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저 무조건 맛있어요. 네 쌀미. 아우야, 내가 한 번씩 하려고 그랬더니 안 있어요. 그럼 그게 뭐야? 빵쌀. 아 진짜 어떡해. 우리 시아가 이렇게 귀여워요. 자료 화면은 잘 보셨나요? 저 KBS 예능 배틀트립은 베트남 관광산업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물론 당시 베트남 관광 관심도가 오르던 시기였고 한국에서 중국, 일본, 대만 다음으로 가까운 나라죠. 근데 제가 지금 배틀트립의 관광산업 기여도를 팩트체크하려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바로 저 반미에 대한 설명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부에선 반미가 아닌 바잉미에 가깝게 발음합니다. 하노이 부심으로는 못 맞다. 에이. 그럼 대체 뭐가 틀렸냐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시죠. 구글에 반미 만드는 법으로 검색해봤습니다. 첫 번째 베트남어 페이지로 들어가면 DMI 사잉이군요. 집에서 아주 쉽게 오븐으로 반미 만드는 두 가지 방법. 바삭하고 향긋한 거부하기 어려운 빵. 그럼 반미 재료를 한번 볼까요? 오븐으로 반미 만들기 재료. 백방용 밀가루 500g, 강력분이죠. 인스턴트 이스트 6g, 비타민C 가루 0.15g, 식초 10g, 소금 5g, 설탕 8g, 찬물 300ml, 식용유 25ml. 반미는 쌀빵이라며요. 왜 쌀이 없어요? 사이트가 틀렸을 수 있으니 100만 유튜버 영상을 찾아봅시다. tả của video nha. Nhồi rất ít. 다른 100만 유튜버 영상 하나만 더 Có 볼까요? 450g bột mì, 270ml nước, 5g men. Nếu mùa hè thì mình lấy 4g, 25ml dầu ăn, 15ml chanh hay là 15g chanh, 5g muối, 12g đường. 무슨 뜻인지 알겠나? 이제 반미는 쌀로 만든 빵이 아니다는 것 아시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KBS 예능은 베트남어 버전도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방송을 본 베트남인들의 반응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엄청 기대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반미는 세계적으로 인증된 고유 명칭이지 베트남식 샌드위치라 부르지 않습니다. 다 보고 나니 저는 다낭에서 코로나19 격리된 한국 상류층 관광객 20명이 반미를 베트남 하급 음식이라 말한 사건 생각나네요. 토이 YTN 빵 한 쪼가리 보도 말인데 당시 통보 없던 격리 취재보단 자극적 워딩으로 욕먹은 사건이었죠. 혜리 엄마 귀여워 기절. 아 이건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에 나왔던 오현경 씨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무도 쌀로 만든 빵 이야기를 안 하네요. 이게 제가 놀란 이유입니다. 이 바게트가 쌀로 만든 바게트 빵이에요. 아주 좋아.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저 무조건 맛있어요. 네 쌀미. 빵쌀. 이걸 이렇게 해결하다니 번역가가 제갈공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이 반미 쌀가루 제조설은 한국에서만 있는 도시전설은 아닙니다. 일본에도 있고 영어권에도 베트남 반미가 맛있는 이유는 쌀가루를 섞어서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어쩌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는 반미는 왼쪽과 오른쪽 중 어느 쪽인가요? 보통 반미는 저 빵만 말하는 경우가 많고 샌드위치로 팔 때는 뒤에 재료명이 추가됩니다. 우리도 계란빵, 쑥빵, 붕어빵과 같이 구분하듯 고기반미, 계란반미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미집 가서 그냥 반미 주세요 하면 그래서 뭘 달라고요?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어 반미로 고유명사화 되다 보니 이건 또 샌드위치만 의미해서 혼동이 생기는 듯 하네요. 베트남 반미의 시작.
많은 책들이 1850년 후반, 특히 1859년 프랑스가 사이공 자딩 침공 때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1859년 2월 프랑스 스페인 연합군은 2176명의 병사와 군함 14척, 수송선 6척을 가져왔습니다. 12월에 자딘 전 지역을 점령한 프랑스인들은 군대 외에 상인, 의사, 수도사 등 민간인도 데려왔고, 자딘 사람들과 그 후 코친 차이나인 모두는 바게트를 반미라 불렀습니다. 이후 프랑스의 북진과 함께 프랑스에서 건너오는 많은 군인 가족과 민간인들로 바게트의 수요가 늘고, 통킹에서 1870년대 전반에 1885년 가을에 중부에 마지막으로 등장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남부에선 반미라고 한 반면 북부에선 처음에 바인더이라고 했다네요. 이미 1830년 편집 1838년 출판된 라틴어 베트남어 선교사 사전에도 안남어 반미가 빵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프랑스 바게트의 베트남 유입을 말하는 것이고 베트남 반미의 등장은 아닙니다. 베트남에서 반미의 최초 기록으로 베트남 애국시인 응우엔 딩치에우는 이렇게 썼습니다. 프랑스 식민 경찰 속 삶, 독주를 팔고 반미를 나누어 준다. 나날이 더 부끄럽게 들리네. 이렇게 침략자들의 음식이니 바게트 역시 처음엔 배척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반미를 먹기 시작했던 베트남인은 프랑스인의 통역사나 관공서 직원들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당시 베트남에 온 프랑스인들은 푼돈에 제빵같이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아 해서 빵 오븐은 대부분 현지 노동자에게 맡기고 프랑스인 주인은 뒤에서 일해서 고객들이 누가 제빵사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기후상 밀재배가 어려워 수입에 의존했고 바게트는 80cm 넘는 고급 식품입니다. 물론 당시 프랑스인도 북부 밀재배에 성공했고 지금도 하긴 하는데 현재도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901년에는 현재 호치민시일군 응우엔 회로인 샤르네르 사이공 대로에서 유명한 빵집을 하던 프랑스인 루이루의 광고가 신문에 실립니다. 우리 집 빵이 진짜 빵이라며 다른 가게와 혼동하지 말라는 광고에서 어느 정도 보편화된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밀가루 공급이 매우 드물게 되죠. 화인과 베트남인 제빵사들은 밀가루에 쌀가루를 섞어 레시피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루를 채워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반미가 더 부드럽고 푹신함에 얇은 껍질을 가집니다. 이런 기술이 전 세계에 루머를 퍼뜨리는 1등 공신이 된 것 같은데 이따가 다시 짚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30년경 베트남에도 뿌띠빵이란 소형 바게트가 생겨서 출근길 아침 식사로 사 먹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 정통 반미는 1958년 화시아 띵씨가 하노이에서 남부로 이주해 차린 화마 반미가 현재 30에서 40cm 길이의 베트남 반미빵의 형태를 완성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 반미 가게는 처음엔 판딩퐁 511번지에 개점했으나 2년 후인 1960년 3군 까우탕 51번지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릅니다. 이 반미 가게는 처음엔 집에 가져가 서양식으로 먹도록 반미와 고기 등을 팔았습니다. 몇 년 후 이들은 고객이 가져가기 편하게 빵 가운데 썬 소고기, 차루어, 빠테 넣는 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이렇게 고기와 야채, 향신료가 들어간 베트남식 샌드위치가 탄생합니다. 이 가게는 원래 하노이에서 썬고기 납품을 해서 그렇고 다른 가게들도 다양한 소를 끼워 판 것 같네요. 사람들은 다른 반미와 구분하기 위해 사이공 반미라 불렀다고 합니다. 1975년 이후 이 고기 끼운 반미는 베트남인과 함께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이제 반미는 그냥 밀가루 빵이 아닌 고기, 야채와 소스가 같이 조합된 음식이 되었습니다. 2011년 3월 옥스퍼드 사전에 퍼와 아오자이와 함께 반미가 베트남 요리 중 빵의 한 종류로 기재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불곱창 반미라는 것도 나오게 된 베트남 반미의 짧은 역사 소개였습니다. 반미의 쌀가루 사용 논란. 쌀가루가 뭐가 문제죠? 정답은 간단합니다. 글루텐이 없으면 빵이 부풀지가 않거든요. 아닌데 나 쌀가루로 만드는 빵 봤는데? 요즘은 쌀가루도 좋아서 밀가루의 감촉을 포기하면 제빵은 가능하지만 더 맛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재무부는 쌀가루를 넣은 빵을 테스트한 결과 쌀가루가 15%를 넘어가면 부풀지 않고 부서지기 쉽다는 결론을 냅니다. 전시하에 야심찬 빵드히 계획은 실제 있었지만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에서도 밀가루 부족은 계속됩니다. 1942년 1월 27일자 룩딩 덤반엔 인도차이나 총독의 시행령 발표가 게시됩니다.
1942년 1월 16일부로 밀가루는 유럽인 대상 판매용 서양 빵과 면에만 사용하고 현지인의 케이크, 비스킷, 반미에는 사용을 금한다. 이 기사는 또 밝혔습니다. 국가가 쌀가루 10분의 1과 옥수수 전분 10분의 3을 섞어 빵을 만들었다. 즉 나머지 10분의 6은 여전히 밀가루였습니다. 정리하면 1, 2차 세계대전 때 밀가루 수급 문제로 쌀가루 등을 빵에 섞으려는 시도는 프랑스에서부터 인도차이나 반도 전반에 걸쳐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반미가 맛있어졌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란 말이죠. 2020년 5월 8일자 웨이백 매거진을 보면 어스틴 부시 씨가 40년 넘게 반미를 만든 웅우엔 반노 씨에게 반죽에 쌀가루를 넣었는지를 묻자 그가 당황스러워했다고 썼습니다. 전쟁 후 이스트 대신 계란을 썼어요. 그리고 좋은 밀은 못 써서 타피오카 전문 같은 걸로 반죽을 가볍게 해야 했던 때가 있었죠. 기사는 어떤 다른 곳에서도 쌀가루를 썼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은 없었다며 쌀가루는 구우면 반드시 벽돌이 되는 글루텐 프리 전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럼 과연 베트남 반미빵이 바게트와 달라진 그 비결은 뭐였을까요? 사실 정답은 이미 공개했었습니다. 정답은 반죽 강화제로 쓰는 비타민 C입니다. 파우더로 쓰거나 라임 주스 형태로 첨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쌀가루를 첨가하여 껍질이 더 바삭하고 빵이 더 푹신해졌다고 하는 도시전설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실제로 쌀가루 바게트 빵을 쓴 반미에 도전하는 업체도 있긴 합니다. 글루텐 프리 때문이죠. 이번 영상 잘 보셨나요? 2019년경에야 배틀트립을 보고 반박하고 싶었는데 2024년이 돼서야 꿈을 이뤘네요. 덕분에 주말에 쉬지를 못했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